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AWS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이죠. AWS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기존에 이제 기업 네트워크 쪽에서 업무를 하시던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익히셔야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AWS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AWS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영역별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먼저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겠죠. 규모가 큰 데는 이제 로컬에 종사할 수가 있고,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도 많이 연동을 해서 쓰고 있죠. 이제 사업장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IT 시스템들과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죠?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죠. 이 데이터 센터는 직접 고객이 이제 상면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 한국 같은 경우는 KT나 U+, 그리고 SI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 상면을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품질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장들과 데이터 센터를 연동해주는 자신들만의 전용망을 가지고 있겠죠. 이 전용망은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MPLS, VPN 같은 가상화 기반의 회선들일 수도 있고요. 다이렉트로 연동하는 전용선일 수도 있고, 인터넷 쪽을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런 곳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VPN 구성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인터넷과는 중간에 보통 VPN 장비가 있겠죠. 엔투엔 터널을 뚫어서 전용망으로 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과 데이터 센터, 이 전용망을 통해서 네트워크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SP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아마존과 같은 사업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을 하든지 똑같이 상면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통 이제 이 인터넷 쪽에 연결돼서 제공을 받는 쪽이 이제 B2C 일반 이제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썼죠. 대표적인 게 게임 회사, 포털, 그리고 어떤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AWS의 큰 고객이고요. 아마 국내 아마존이 이제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계기도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엔터프라이즈들은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 자신들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자원들을 올리겠죠. 하드웨어들을.
그리고 여기에 응용 서비스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형태로 실제 업무에 IT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쓴다라고 이제 AWS의 활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에 쓰려다 보니 네트워크 관점에서 기존의 퍼블릭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어떤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실제 임직원들이 이 전용망이라는 보안이나 품질 때문에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 서비스들이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비스로 넘어가게 될 건데,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는 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사업장들이 전용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기존에 봤던 거와 같은 보안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CSP와 이 전용망을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크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제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CSP 활용 사례가 늘어날 때 업무에 이제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CSP를 활용한다라고 할 때 이제 기술이나 이런 뭐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 업무하는 형태를 보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은 보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운영 관리하고 하는데 실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기존에는 네트워크를 장비들을 직접 구축을 하고 구매를 하고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환경 세팅을 하겠죠.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다 해놓고 자신들만의 서비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형태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설비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렉을 구성하고 관련된 인프라,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해서 구축하고, 그 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쇼핑몰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직원 대상으로 포털 서비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CSP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최종 이제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어떤 사업자들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건지, 그 효과적이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품질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CSP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위와 같이 각각 관련된 구축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이미 CSP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구성해서 제공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 방식이고요. 비용 관점에서도 카펙스가 아닌 오펙스 방식, 월비용 형태, 실제 종량 베이스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어떤 방식이 더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의 서비스 비용 체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업무를 특히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했던 업무 방식이 CSP 환경에서는 많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각각의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CSP가 뭐 뒤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영역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트워크 환경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모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들이 한 방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는 양쪽을 다 기존의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품질과 보안,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앞으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